오늘 이제 초3부터 중1까지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중학교 1학년 이하와 중2, 3을 나누는 이유는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많이 바뀔 거예요. 많이 달라지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 오늘 포인트를 자연계열 최상위권에서의 선택 가능한 이 구조로 지금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우리 아이 인문계열 갈 건데 뒤에 들으시다 보면은 그래도 방향은 거의 비슷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제 1학년 위에 학년 있으세요? 1학년이 다 큰 애, 그러니까 중1 이상의 아이. 네, 그럼 저 그냥 여기 맞춰서 진행할게요. 저고요. 지금 김샘학원 캠퍼스들의 설명회는 제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는 맨 뒷장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앞으로도 궁금하신 게 생길 때는요,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늦어도 하루 안엔 다 답장을 드릴 테니까, 네, 궁금한 거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자, 본격적인 내용으로서 제가 설명회를 진행할 때 항상 첫 장은 요즘 이거를 보여드려요. 그 정도로 지금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입학연도, 대입의 입학연도인데 현재 중학교 1학년 어머니 계세요? 어머니 몇 학년? 아이 몇 학년이에요? 6학년. 어머니는요? 5. 5. 6, 3. 네, 6, 5. 6학년, 5학년, 3 이하 이렇게 들어가는데, 와우, 이날이 오겠죠? 2029학년도, 2030학년도 막, 예. 2030학년도에 이제 30학번이 되는 게 5학년, 29학번이 되는 게 이제 6학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벌써 얘네들의 입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희는 계속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여기에 맞춰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선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들에 의하면은요, 중1을 기준으로 해서, 다행히 지금 중1이 없으신 것 같은데 중1을 기준으로 해서 많은 게 달라집니다. 첫 번째, 교육과정이 바뀌어요. 자, 교육과정이 바뀐다는 것은 뭐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교과서가 달라진다예요. 교과서가 바뀌는데, 자, 지금 아까 보니까 4학년, 3학년 있으시던데 중1과 초4, 초4는 중학교 입학할 때부터 중학교 교과서도 바뀌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초4 이하는 중학교 교과서 바뀌는 거고요. 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이제 202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달라진다는 거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여기에 맞춰서 수능도 바뀝니다. 자, 지금 이 수능, 저희가 수능 체계라고 좀 적어놨지만 달라지는 대입제도라는 말을 쓰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수시, 정시 이런 것들도 없어질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대입제도 자체를 다 지금 바꾸려고 해요. 이 발표가 언제 되냐면요, 2024년도 상반기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수능 쪽에 대해서 어떻게 바꿀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서술형 수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지금 6, 5, 4, 3 얘네들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글씨 연습부터 좀 시켜주세요.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끔만 좀 쓸 수 있게끔. 한글도 그렇고 특히나 수학 같은 경우는 풀이 과정이요. 저희가 중학생들 논술 막 하는데 논술 뭐 다른 게 필요 없고, 그냥 저희가 뭐 고등학생들도 논술 준비 어떻게 해요? 우선 글씨 쓰는 연습부터 하라고 그래요. 채점을 사람이 하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6, 5, 4 얘네들 중학교 가잖아요. 서술형 평가 더욱더 확대됩니다. 결국 지금 이제 풀이 과정, 수학 같은 경우는 풀이 과정 쓰는 연습. 그런데 중학생만 되더라도 지 풀이 과정을 지가 몰라요. 그 정도로 지금 특히 남학생들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알아볼 수 있게 깔끔하게 쓰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서술형 수능이 됐을 때 사람이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기계가 할 거거든요. 그럼 역시 마찬가지 그것도 또박또박 쓰는 것도 또 필요하겠다는 거죠. 정해진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저학년 때 오히려 좀 칼같이 잡아두시는 것도 필요하겠다. 제일 좋은 거는 쓰는 연습시키는 거인 것 같고요. 자, 독서도 안 하죠, 우리 애들. 책 한 권을 잡아주세요. 책 한 권을 주시고요. 깍두기 노트를 하나 주시고요.
하루에 2페이지씩 쓰라고 하세요. 베껴 쓰라고. 필사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책을 쓰실 때 좀 고전 쪽에서 먹힐 수 있는, 고전이라고 어려운 거 말고 뭐 걸리버 여행기? 저 이상한 나라 앨리스를 엊그제 샀는데 되게 두껍던데요. 이상한 나라 앨리스 뭐 이런 옛날 그 좀 동화 같은 고전도 괜찮으니까 그런 거 한두 장씩이라도 매일 쓰는 연습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항에 또 좀 그런 거 잡아두시면 나중에 많이 도움 되실 거고요. 자, 내신, 고등학교 내신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지금과 달라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고교 학점제예요. 자, 고교 학점제의 포인트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데 대해서 성취평가제, 즉 1등급, 2등급이 아니라 A, B, C로 평가를 하겠다. 이게 지금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자, 고등학교 내신이 A, B, C로 바뀌는 거고 수능도 서술형 수능이 확정이 되면은 이것도 결국 절대평가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서술형인데 96점, 95점 못 나누잖아요. 그럼 A, B, C로 나눌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둘 다 A, B, C가 되는 거예요. 내신 성적도 수능도. 그러면 전국에 올 A 받는 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대학에서는 걔네를 뭘로 변별을 할까요? 면접이요. 작년, 재작년에 그 코로나 심한 와중에도 대학들은 면접 포기 안 했습니다. 어떻게든 학교로 불러서 옆방에서 카메라를 두고 하더라도 면접 다 진행을 했어요. 비대면 면접이라고 해서 뭐 고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영상 찍어서 올리라고 했어요. 과학기술도 발달했잖아요. 줌도 되고 지금 다 되잖아요. 갈수록 면접은 더욱더 심해질 거예요. 그럼 우리 또 아직 우리 애기들 면접 준비를 막 해야 된다? 지금은 인풋이 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말하는 기술 스킬보다는 채워 넣는 시기죠. 그럼 뭘로 채워 넣어야 될까요? 역시 독서죠. 영상도 중요하지만 영상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텍스트에 더 집중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그래서 예전에 그 애기들, 자꾸 애기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저 되게 기분 좋아서 그래요. 지금 저희 고등부 설명이나 중3, 거기 설명이 되게 슬프거든요. 근데 아직 여기 꿈과 희망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분위기 자체가 Y 시리즈에서 다시 텍스트로 돌아가더라고요. 과학책도 Y를 옛날에 애들이 많이 봤다면, 호기심 위주로 많이 봤다면 요즘은 텍스트 중심으로 어렵더라도 여러 번 읽히는 방향. 이쪽으로 많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텍스트 위주로 가면서 그리고 필사도 한 페이지, 두 페이지씩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만 습관이 돼도 앞으로 1, 2년 그게 쌓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자소서도 없어지고 추천서도 없어지고 학생부도 지금 달라지는데 예전에 막 비교과라고 해가지고 봉사도 해야 되고 수상 실적도 많아야 되고 이제는 다 필요 없어요. 다 반영 안 해요. 학교 수업만 제대로 듣고 그리고 독서. 원래 학생부에 독서 항목이 있는데 독서 항목을 대입에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대학에서는 독서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뭐냐면은 이제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 혹은 뭐 자율활동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데다가 독서를 다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독서활동 사항 자체가 대입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오히려 책을 읽었다는 흔적을 학생부 다른 항목들에다가 막 남기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독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거 못 만들어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미리 팁 하나 드릴게요. 제목이 그럴싸한 책이 제일 좋아요. 내용보다도 오히려 저희 입시 쪽에서는 제목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제발 청소년을 위한 이딴 건 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딱 지적 수준이 보이는 거잖아요. 청소년을 위한 삼국유사 보다는 오히려 삼국유사를 어려운 책이지만 여러 번 도전했다가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지. 청소년을 위한 쉽게 풀어 쓴 책을 읽었다는 것은 입시에서는 아예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애들이 막 그런 거, 까칠한 재석이가 시리즈도 있고 막 그런 것들은 읽는 거는 좋은데 학생부는 기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체가 자기의 지적 수준을 좀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나중에 독서 목록 쭉 보여드릴 건데 독서 목록 쭉 보다 보면요. 그 사람의 지적 수준 자체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도 되게 중요하다. 읽는 것보다 이제 기재를 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포인트는 얘인데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나머지는 지금 다 유지가 됩니다. 고교 학점제도 실시되기로 했고 지금 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지금 어떻게 할지 고민하겠다라고 지금 보류된 상태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주제인 자연계열 최상위권, 특히나 이 지역에서 자연계열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오늘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러한 변화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나가면 좋을지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내용들은 고교 학점제에 대한 내용들과 여러 가지 뭐 보도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부 보도 자료만 좀 믿는 편이거든요. 다른 신문들은 잘 안 봐요. 자기들의 해설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보다는 아예 이렇게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보는데, 자, 중학교 1학년 이하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막 지금 막 정시가 어쩌고 막 여러 가지 뉴스들 막 나오고 있는데 우리한테 해당하는 내용은 첫 번째 고교 학점제입니다. 두 번째 고입이 어떻게 될까? 세 번째 2022 개정 교육과정, 네 번째 미래형 대입제도. 이것만 우리 아이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헷갈리시면요, 이 자료 봐주시고 우리 아이의 입학 연도가 해당하는 거를 체크하시면 돼요. 지금 뉴스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게 23, 24학년도 뉴스거든요. 우리는 해당사항 없잖아요. 28학년도 이후의 대입의 사항에 대해서만 파악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들은 우리 아이한테 해당하는 것만 잘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해드리자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의 선택의 폭을 더 넓게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육과정에서도 부모님 세대가 달라지는 것 자체가 학생 선택권에 강하거든요.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배울 수 있어요. 자기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구조상에서는 자기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 물리학을 선택하는 친구가 30명밖에 없잖아요. 그럼 물리 선택 못해요. 왜요? 등급 따야 되잖아요. 1등급 따려면 4%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30명이면. 2등급은 2등, 3등만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쩔 수 없이 애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러면 우리가 학점제로 바꿀게. 이제는 학점제의 포인트는요, 학생 선택 중심 과목 구조를 개편하면서 A, B, C를 주겠다는 거예요.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기준에서 상대평가 숫자 등급 1등급 이러한 형태에서 이제는 고교 학점제가 실시가 되면서 전부 다 A, B, C, D, E를 부여하겠다. 고교 학점제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부모님들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니 사실 그거잖아요. 단위라는 표현 아세요? 단위? 입시에서 단위는 일주일에 수업이 몇 시간 들었는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냥 단위에서 이제 학점으로 이름은 바꿔지고 한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전체 17시간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16단위로 바뀌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다 아실 필요 없잖아요. 그럼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 달라지는 거 포인트가 현행은 석차 등급이 나오는 구조에서 이제는 석차 등급 대신에 성취도와 성취도별 학생 비율로만 나온다. 중학교랑 똑같은 거예요. 중학교에서는 이것도 안 나오죠. 학생 비율도 안 나오죠.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성취도별 학생 비율까지 명시를 하게끔. 왜 그러냐면 내신 부풀리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입시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뉴스거든요. 막 되게 복잡해요. 그런데 이거를 다 아실 필요 없어요, 부모님들도. 이것만 기억하라고요. 평가제도. 얘를 어떻게 평가한다? 현재 중학교 2학년까지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제가 진행이 되고 진로 선택 과목에 한해서만 A, B, C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현재 중학교 1학년 이하의 친구들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되게 되면서 모든 선택 과목들은 A, B, C로 주겠다. 단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들만 숫자 등급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마음껏 선택할 수 있겠죠, 과목을. 자, 그러면서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건데, 자, 교육과정의 개편 쪽에서도 뭐 다 공부하시면 좋겠지만 이런 것보다 교과서가 언제 바뀌느냐를 포인트를 보시면 되겠죠. 2025년도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입학 애들부터 교과서가 바뀝니다. 순차적으로. 그게 아까 중1과 초4였죠. 초4 애들이 중학교 입학할 때부터 중학교 교과서도 바뀌는 거고, 지금 중1짜리들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교과서가 바뀌는 거예요. 아직 교과서 목차조차 나오지 않았고, 지금 교과서를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인지, 내년에 이제 목차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2024년도 상반기 때 이러한 대입제도의 개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발표된 건 뭐냐? 이제 뒷장 넘겨보시면 자료집도 아마 위아래로 구성되어 있을 텐데, 현재 2015의 교과목들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은 1학년 되면은 공통 과목과 여기 일반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숫자 등급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주는 거예요. 이거는 A, B, C예요. 자, 그런데 바뀌는 과목들 되게 많아졌죠, 과목. 애들 과목 선택이 되게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과목들만 1등급에서 9등급이 되는 거고요. 1, 2, 3, 4, 5, 6, 7, 8, 9등급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학년 때 배우는 과목. 나머지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이 과목들은 다 A, B, C가 가는 거예요. 근데 과목이 2015 때보다 많아진 이유가, 그러니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아예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없어진다는 가정하에 교육과정이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외고, 국제고, 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수업들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일반고에서도 학생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졌죠. 과목들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단 반대로 생각하면요, 내가 물리학과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과목을 거기에 맞춰서 내가 선택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대학 교수님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물리학과에 오는 친구들 중에 물리학을 고등학교 때 안 배우고 오는 친구들도 있대요. 그럼 대학 교수는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구조가 되면은 내가 미리 준비를 하고 그 라인들을 움직여야 된다는,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럼 과목에 대해서 좀 이제 어느 정도 나중에 이건 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과목 속에서 이런 것들 나오면 좀 이런 과목이 뭐다라는 것을 좀 애들한테 알려줘야지 애들이 선택하기 더 수월하겠죠. 그건 좀 공부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교과목들이 바뀐다, 교과서가 바뀐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요, 입시 쪽 일을 쭉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교육과정 3번째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되게 바빴어요. 설명회를 1년에 한 300번 넘게 했던 것 같아요. 막 하루에 3탕, 4탕 막.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만큼 걱정이 많아지시는 거잖아요. 교과서 바뀐대. 그런데 매번 느끼는 건데요, 교과서가 바뀐다고 해서 애들이 배워야 할 내용이 달라지진 않아요. 그 부모님 세대 지금 배웠던 거 그대로 똑같아요. 부모님 세대 지금 물화생지 배우셨죠? 지금도 똑같이 물화생지 배워요. 다만 이제 어디 가서 생물 이러시면 옛날 사람 취급받으니까 생명과학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 되는 거. 요즘 물리도 물리학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정도, 그러니까 용어만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배워야 할 내용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수학을 단편적인 예로 들어드릴게요. 아직 2015, 2022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09때하고 2015때, 자, 수일, 수입, 학통, 미적, 원투, 기백이었었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은. 자, 그런데 2015때 공통 수학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수일, 수위가 똑같이 들어갔어요. 확통, 미적분, 기하, 벡터 빠지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편제를 했어요. 오, 많이 바뀌네. 자, 그런데 과목의 명칭만 놓고 봤었을 땐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목차를 가지고 한번 쭉 비교해 봤더니 순서만 바뀌었더라고요. 부모님 때 수학 맨 처음에 뭐 나왔었죠? 집합과 명제가 나왔을 겁니다. 전 집합 천재였거든요. 진짜 많이 했었어요, 집합. 그런데 2009 때 수투로 갔어요, 집합이. 다시 2015 때 공수로 갔습니다. 위치만 달라지는 거고 배워야 할 내용들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 자연계열 최상위권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하다 보면은 선행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교과서가 바뀌는데 굳이 선행을 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거든요. 많이 나왔었어요, 지금까지. 상관없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교과서 바뀌는 거 뭐 대수라는 교과서가 생기는데 어차피 지금도 우리 좀 상위권 애들은 대수 파트, 정수 파트, 이렇게 다 기하 파트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도 있어요. 똑같아요. 애들이 배워야 할 내용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또 2009 때 다른 과목 중에 법과 정치라는 과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법에 대한 아이들의 두려움 때문에 애들이 선택도 많이 안 하고 어려워한다. 이 과목을 개편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015 때 그 과목을 개편했습니다. 정치와 법으로. 이것만 뒤집어 놨더라고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배워야 할 내용들은 이미 딱 정해진 상태에서 그 안에서 지금 구성이 바뀌고 용어만 달라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똑같아요, 지금도. 명만 없어졌어요. 그렇잖아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시는 형태에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준비하셔도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말씀. 교육과정의 변화, 우리 바뀌어더라도 큰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입 쪽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아직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저는 우선 발표 난 상황까지 이제 이게 뒤집힐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똑같이 뭐 자사고, 외고, 국제고 유지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상태에 의하면 일반고하고 자사고, 자공고, 외고, 국제고를 전부 다 일반고로 전환을 시키고 영재학교하고 과학고는 계속해서 유지를 하겠다까지가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이 구조라고 봤었을 때 그런데 제가 우리 동네에서 이렇게 설명회를 진행했었을 때 포인트는 결국 둘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가 이렇게 지금 막 이제 어머니 몇 학년이에요? 어머니만 지금 얘기 안 하셨어요. 네. 6학년. 네. 지금 다 6학년 이하잖아요. 아직 어디로 튈지 모르죠. 얘가 문과로 갈 수도 있고 이과로 갈 수도 있고 뭐가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꿈도 계속 바뀔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아이가 쭉 공부를 하다가 그래도 나는 법 쪽으로 한번 나가보겠다. 혹은 경제 경영이 더 좋더라. 나 문과를 가야 되겠다. 문과를 선택하면은 지금 이 구조라면은 외고나 국제고를 가는 게 유리해요. 왜요? 이과 애들하고 내신 경쟁에서 내가 굳이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수학 잘하는 애들하고 내가 왜 싸워야 돼요? 외고 국제고 하면 같이 수학 못하는 문과 애들끼리 있는데 더 할만한 거잖아요. 그런데 바뀌는 형태라면은 자, 우리 아이가 결국 문과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선택지는 이게 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때 뭘 해야 돼요? 가서 잘할 준비. 가서 누구랑 싸워요? 얘네랑 싸워야 돼요. 얘네들은 괴물이거든요. 잘해요, 진짜. 의학계열 준비하는 애들은 문제 푸는데 도 같은 애들이에요.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지금. 근데 걔네랑 결국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중학교 때 해야 되는 게 가서 중학교 성적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특목고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연습, 습관 들이기, 가서 잘할 준비를 해서 보내셔야죠. 중3 때까지요. 두 번째, 자, 부모님들의 바람대로 자연계열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친구가. 그러면 자연계열은 크게 두 가지 부류예요, 입시에서. 하나는 의학계열이 있고 하나는 자연공학계열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겨울 때까지는 크게 분류하지 않고 아이가 엄마 나 의사 할래? 하라고 하세요. 엄마 나 과학자 될래? 그래? 뭐든지. 괜히 중학교 1, 2학년 때 고민해봤자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엄마 나 매일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공부 중2 때까지는 똑같이 가요. 중2 겨울에서 중3 초에 그때 이제 고민을 해서 결정하시면 돼요. 어떻게? 자연이나 공학 계열로 갈 거면은 영재학교 과학고를 이제 고민하시는 거예요. 왜 중2 겨울에서 중3 초에 해야 되냐면 지금 영재학교 입시 시작했거든요, 올해. 6월부터 시작을 해요. 영재학교 입시가. 1학기 중간고사 치자마자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필요한 게 있어요. 학교에 선생님의 추천서를 받아야 돼요.
미리 선생님 한 분, 두 분은 섭외해 놔야 되거든요. 갑자기 6월 달에 가서 해주세요. 그럼 다른 애들이 이미 다 선점했어요. 그래서 중2 겨울, 중3 딱 올라가서 반배정 받은 담임 선생님이나 혹은 새로운 수학과학 선생님, 2학년 때 배웠던 수학과학 선생님 중에 좋은 분한테 이제 선택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6월에서 8월까지 영재학교 진행되고 나서 떨어지더라도 9월부터 11월까지 또 과학고가 진행이 돼요. 그럼 이쪽 방향으로 계속 생각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만약에 의치 쪽으로 방향, 중2 겨울 때 그래, 그래도 의사를 하겠다라고 봤었을 때는 이쪽 생각 안 하는 거니까 중3 때 미친 듯이 입학하기 전까지 수학 당겨 놓으셔야죠. 다른 게 아니라 결국 수학이 갑인 판이거든요, 지금. 중2 겨울에 딱 그게 결정되는 순간 의치다. 그럼 진짜로 수학만 하셔도 돼요. 전체 공부량의 8, 90%는 수학이 잡으셔도 돼요.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이 이야기를 앞에 두 타임에서 말씀드렸더니 그럼 영어는요? 하시더라고요. 영어는요. 지금 현재 수능에서도 절대평가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 A가 나오는 수준이면 고등학교 가서 그렇게 많이 안 망가져요. 다 A니까. 근데 수학이 문제가 뭐냐면요. 수학은 그러니까 숫자 등급으로 말씀드릴게요.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정도에서 3등급까지는 내가 열심히 하면 치고 올라가요. 3까지는 만들어져요. 사람의 노력으로. 3등급이면 11%, 12%대거든요. 그런데 2등급부터는 내가 누군가를 끄집어내야지 내가 그 자리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수학은 상위권, 최상위권이 더 열심히 해요.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의 특성상. 걔네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한다고 해도 결국 이게 안 좁혀져요. 최상위권 애들이 하루에 2시간씩 수학 공부한대요. 그럼 내가 2등급 애를 따라잡기 위해서 2시간씩 공부하는 2등급을 따라잡기 위해서 내가 몇 시간을 해야 돼요? 4시간을 하면 같아져요. 그 5시간을 해야지 걔를 앞지른 거예요. 물리적으로. 고등학교 올라 5시간 수학 투자 못해요. 안 좁혀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애들이 수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직 잘 모르시니까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치잖아요. 수학 시간이 100분 동안 봐요. 30문제를 100분 동안 풀거든요. 최상위권 친구들은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상위권부터는 시간이 남아 돌아요. 상위권부터 시간이 남아요. 한 3, 40분 남아서 자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문제를 손을 못 댈 정도의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최상위권은 그걸 맞추는 거예요. 푸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부족해요, 항상. 상위권부터는 자요. 중위권은 어떠겠어요? 더 수면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최상위권을 이 벽을 깨기가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정말 많이 힘들겠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다행히 준비시키는 게 중학생, 초등학생이니까 조금 더 그 얘기를 많이 들으면 더 좋지 않을까. 내가 만약 의치다 결정을 딱 내리는 순간 다른 것보다 오히려 정말 그거를 땡겨놓고 나면 나머지가 편해지는 거예요. 시간을 벌어서 가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결정은 중2 겨울 때까지 해주시면 더 유리할 거고요. 만약에 안 바뀐다라고 해도 자연계열은 똑같은 것 같아요. 영재학교 과학고 같은 경우는 의치가 더 막히거든요, 이제. 더 막혀요. 영재학교 과학고 출신들 같은 경우는 현역으로는 거의 못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의치는. 그러니까 아예 방향 자체가 다르게 생각하시면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연계열 최상위권이다 라고 봤었을 때 대학교로 봤었을 때는 크게 두 가지 라인이에요. 의치 약한수 라인. 근데 이거 인원 보실래요? 이것만 해도 6,600명이에요. 대학교 3개예요. 서연고 거의 대학교 3개가 더 있는 거예요. 자연계열 최상위권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공계 특성화대학, 카이스트, 지스트 광주에 있고요. 디지스트 여기 대구 경북에 있고요. 울산, 유니스트, 켄텍 작년에 생긴 거 에너지 공과대학이거든요. 서울대 포스텍은 뺐습니다. 걔네들은 이공계 특성화가 아니라 그냥 일반 대학이니까 걔네 빼고 1,600명이죠. 제가 이 자료를 만들고 나서 더 추가가 됐습니다. 반도체 계약학과들이 지금 더 추가됐거든요.
그러면 영원히 2,000명에다가 6,600명, 거의 한 8,000명, 9,000명 가까이가 자연계열 최상위권 더 있는 거예요. 그럼 자연계열 방향 잡아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요? 아이가 문과를 간다고 할지라도 우선은 준비가,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중에 선택지, 지금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애들은 지금 크게 생각이 없을 시기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준비를 도와주는 입장에서는 나중에 선택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수학을 잘하고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문과를 가도 내가 유리한 거예요. 과학고를 가더라도 의대를 가더라도 내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라면 선택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선택의 주체가. 그런데 어느 정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갑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지? 더 고민이 많아지는 시기가 돼버리는 거죠. 자신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자료를 준비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만약 내가 애가 있으면 어떨까 이걸 많이 고민하거든요. 저는 애를 싫어해가지고요. 네. 근데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입시 구조에서 애가 있더라면은 어떻게든 우선 자연계열 방향 잡을 것 같아요. 왜요? 이렇게 넓은 문이 있고. 자, 두 번째.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의치는 같이 움직이는 거고 약대는 작년부터 지금 애들 뽑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 한의대 같은 경우는 요즘은 크게 메리트는 없다 치더라도 얘네들은 수의대는 또 매니아층이 또 있어요. 여기들은 정말 이상한 매니아예요. 안 빠져요. 수의대만 쓰고 막 이래요. 치대 같은 경우는 의대 가기 좀 힘들다라는 친구들이 많이 치대에 지원하거든요. 수의대는 그것도 아니에요. 의대보다 더 잘하는 애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대를 쓰는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매니아층이 있어서 저희 이쪽은 좀 빼고요. 그럼 결국 의치, 약 여기서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 이공계 특성화대학 보세요. 얘네들은 지금 뭐예요? 아예 교과 안 봐요. 누구 오라는 거예요? 영재학교 과학고 애들 오라고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얘네 둘 차이가 뭐냐면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여기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능이에요. 교과 종합 논술 뽑는데 거기에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의대치대는 보통 세계합 3, 약대급은 세계합 5 정도 라인이거든요. 세계합 3이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중에서 111 나오면 되는 거예요. 되게 쉬워 보이죠? 못 맞춰요, 이거를. 진짜 이걸 못 맞춰요, 애들이. 이거 맞추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 정도로 수능의 영향이 큰 거예요. 이쪽은. 그래서 아까 아예 방향 자체를 저희가 다르게 잡는 거예요. 영재학교나 과학고에서는 수능 수업을 따로 안 해줘요, 학교에서. 혼자 준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영재학교를 과학고 여기를 가면 수능 수업을 안 해주는 걸 아니까 얘네들은 여기는 수능 최저가 없어요. 수능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대학들은. 정시로 뽑는 애들도 보세요. 전체 다 해봤자 60명이에요. 그냥 다 학종으로 뽑죠. 포스텍 여기 안 들어가 있지만 포스텍도 정시 안 뽑아요. 수시 학종으로 다 뽑아요.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도 계속 이야기를 해주실 때 의대를 갈래, 공대를 갈래, 과학자가 될래, 의사가 될래.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에서는 길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그 선택, 어차피 둘 다 공부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성향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예 공부 성향. 아직은 공부 성향이 정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나중에는 중2 때 저희가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피타고라스가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아이가 공식부터 이야기하잖아요. 걔는 의대용이에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공식 외워서 문제 푸는 애예요. 그래야지 점수가 잘 나오는 애예요. 피타고라스가 뭐야 물어봤을 때 정말 잡다한 이것저것 쓸모없는 TMI까지 다 이야기하는 친구들. 걔네들은 영재학교 과학고용이에요. 이건 제 피셜이 아니라 영재학교 설명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이들한테 물어봤었을 때 그냥 공식부터 이야기하는 자사고로 보내시라. 걔는 의치를 가는 게 맞다. 피타고라스의 역사부터 생애부터 시작해서 잡다한 거 다 나오고 있으면 걔는 영재학교 과학고다. 쓸데없는 호기심이 많은 친구가 영재학교 과학고용이다. 성향은 그렇게 파악하시래요. 이거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요령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방향도 생각하시면서 제가
이제 의치 쪽의 방향을 잡았었을 때는 지금 이제 전국의 의대 라인이거든요. 의대 라인 쭉 나오는데 보통 이제 메이저 의대라고 이야기하죠. 메이저 의대 있고 상위권 서울 소재 대학들, 그다음 이제 수도권 대학들, 그리고 이제 지방 국립대, 지방 이제 사립대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지역 인재 전형이 더욱더 활성화됩니다. 지금도 이제 40%까지 뽑아야 돼요. 이 지역 출신에서. 중2 애들을 기준으로 해서 중2 이상의 애들은 대구 경북 지역의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있는 친구들이 이 대구 경북 지역의 의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의 대학들에서 40%를 선발해야 돼요. 자, 중1 이하의 친구들부터 우리 해당 사항이에요.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바뀌었어요. 되게 큰 건데? 안 놀라시네? 네. 고등학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3년간 있었던 지금과 달리 우리 애들이 대학을 치를 때는 중학교 입학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지역에 인지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선 첫 번째, 이 제도도 뭐냐면은 특목자사고가 없어진다는 가정하에서 시작한 거죠. 포철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포철고에서 상위권 애들은 다 서울 쪽 애들이거든요. 서울 쪽 애들이 왜 포철고 올까요? 의대 가려고 와요. 전국 선발 100명 중에 한 80여 명이 서울 수도권 애들이에요. 저희도 많이 보내요. 서울에서 컨설팅해서 다 이쪽으로 보내요. 그럼 못 가도 이 지역의 의대는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안 통하는 거예요. 우리들 때는. 여기서 중학교 입학을 해야 돼요.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6년간 여기서 있어야지 이 지역 인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경쟁 상대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아까 세기합 3을 맞출 수 있는 애들이 누굴 것 같으세요? 포철고 애들하고 수성구 지역 애들이에요. 없어요. 나머지 외곽에서는 진짜 한 학교에 한 명 나올까 말까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그 최저 맞추기가. 여기서 네, 일반고 딱 준비해서 의치면은 여기서 일반고 쭉 준비시켜서 하는 게, 그래서 아까 제가 외고, 국제고, 자사고가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한테는 이야기 드렸던 거예요. 이 지역에 사신다면은 그냥 여기서 일반고 보내세요. 괜히 내신 달라고 외곽으로 보내지 마시고 그냥 여기서 그냥 다니라고 하세요. 쭉. 그게 확률이 훨씬 높아요. 이거 쓰시면 되잖아요. 이것까지. 훨씬 더 지금 판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쭉 준비를 시키시다가 중2 겨울에 결정만 하시면 돼요. 의치냐? 공학이냐? 대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겠죠? 그때 가서 이제 선택하고 준비해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많이 힘들어요. 자,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을 때 지금 올해 기준이거든요. 지금도 이미 지역에서 많이 선발을 해요. 지역에서 많이 선발하고 있는 이러한 구조에서 이거를 이제 인원 숫자가 한 몇 명 더 늘어나는 건데, 우리한테는 더 플러스가 되는 게 그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3년까지 6년간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거가 정말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인원 자체가. 근데 그러면 서울이나 그런 지역도 가긴 너무 힘들어지겠네요. 우리가 올라가기요? 네. 왜요? 왜냐하면 지역 인재는 수도권 대학은 해당 없어요. 그 지역을 육성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네. 포철구나 뭐 그런 데 갔던 서울 애들이 서울에서 갈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 자,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떤 애들이 내려올까요? 애매한 애들이 내려온다고 해서 애매한 애들도 보세요. 왜 영남 계명대는 아예 학생부 교과 외곽에서 다른 지역에서 안 뽑아요. 교과는. 이 지역에서 내신 좋고, 그러니까 교과니까 내신이겠죠? 내신 좋고 수능 최저 맞추는 애들은 우리가 먼저 데려가겠다예요. 그 다음 종합은 교과보다 조금 떨어지겠죠. 내신 성적 자체가. 그것까지 내가 데려갈게. 지역 34. 얘네가 누굴까요? 서울 지역 애들 아니에요. 서울 지역에서 애매한 애들이 와요. 그 다음 영대, 계대, 대가대, 동국대, 경주가 이제 YG로 바뀌었거든요. 이름이. 얘네들 종합 거의 안 뽑죠. 이 동네에서 내신 좋은 애들을 뽑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이거 생각하세요. 한 학교에 한 장만 쓰는 게 아니에요. 원서를 쓸 때. 여기도 쓰고요. 둘 중에 하나 쓸 수 있어요.
나 교과 지역을 쓰잖아요. 종합 일반도 써요. 그리고 꼭 경대를 가고 싶다. 3장까지 써요. 그리고 불안하다. 영대나 계대에 지역이냐 일반이냐 또 써요. 6장을 쓸 수 있거든요. 수시를. 그러면요. 어지간한 성적 가지고는 이 지역 의대 덤비기 힘들어요. 수도권에서. 우리가 서울에 있는 대학, 의대를 보기가 힘들어지겠어요. 우리가 서울 쪽으로 내신이 더 유리하겠죠. 내신도 유리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장단이 다 있겠지만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조도 되긴 되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라면은 오히려 아닌 것 같아요. 서울 쪽도 강남 쪽 아니면 안 돼요. 강남, 서초 이쪽 아니면 애들이 그런 애들이 대구에서 갔을 텐데 그런 애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되게 애매한 상황이 되겠는데 우리가 서울로 가서 의대나 뭐 그런 데 지원해서 힘들겠어요. 대구에서 여기에서 이런 대학들의 진학은 꼭 그렇지만도 않을 거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도 사실 어려워요. 네, 지금도 어렵긴 해요. 지금도 어렵다라는 게 뭐냐면은 저희가 안전하게 쓸 때 경대를 한 2개 쓰고 나머지 서울 쪽으로 쓰거든요. 좀 상위권 애들 같은 경우는. 그럼 걸리긴 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생각하시는 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또 여기를 갈 바에는 차라리 경북대를 보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원서 쓰실 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급은 쓰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6장 중에서 경대 2개 쓰고 나머지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서울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송한데요. 여기를 지금 쓰는 애들은 목표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눈높이가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를 쓸 바에는 지금 여기가 지금 목표가 되면서 이렇게 6개가 깔리는데 걔네들은 서울 쪽까지 생각을 못 해요, 지금.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반대로 서울 쪽 애들이 여기를 내려온다? 힘들죠? 반대로 서울 쪽 애들이 그럼 수도권 의대를 장악하겠다? 그것도 힘들어요. 걔네가 무기가 뭔데요? 우리보다 오히려 지금 상황이라면 내신은 더 불리해요. 서울에 잘하는 친구들도. 그리고 서울도 서울 나름이고요. 강남 상구 빼고는 네. 목동 쪽? 그나마 좀 버틸까? 중계 쪽? 이쪽만 버티지. 서울 구 중에서 수학 1등급 없는 구도 있어요. 네. 서울도 다 서울이 아니에요. 경기권도 마찬가지. 경기도 뭐 분당이나 좀 교육열이 센 데만 세지 그렇게 다 높진 않아요. 네. 시에도 없는 구도 있어요, 어머니. 지방에는. 수학 1등급이 그렇게 쉬운지 아세요? 한 3천, 4천 명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요. 수학 1등급 자체가. 그런데 주로 전국 단위 자사고 뭐 상산고나 포철고 뭐 이런 데서 다 장악을 하는 거죠. 여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의치로 빠지고 이렇게 가주는 거예요. 수학 1등급이라는 애들은 전국적으로 희귀한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힘들어요, 걔네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40만 명의 수능을 봤다, 그럼 16,000명만 지금 산술적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1등급이니까. 그리고 걔네들이 다 국어랑 영어도 1등급 받는다는 확률? 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의치는 괴물들이라고. 걔네들은 점수를 딸 줄 아는 요령이 있는 친구들이고요. 문제를 잘 푸는 친구들. 아니, 오늘 다 이야기 잘 들어주시니까. 오늘 저 막타임이죠, 이거. 네. 그럼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정시에서 수능을 봐가지고 의대를 간다. 그럼 영어 빼고 몇 개 틀려야 될 것 같으세요? 경북대 의대가 4개까지 가요. 국어, 수학, 탐구 다 합쳐서 4개 정도 틀리면 경북대 의대를 간대요. 저기 지방의대 건양대 정도가 6개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1등급을 4%까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4%가 1등급이거든요. 의대는 0.8%가 지방의대 마지노선 가요. 보통 한 0.5%에서 0.6% 정도는 돼줘야지 의대가 정시로 진학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지금 보세요. 이게 수성구 지역이니까 제가 이렇게 의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다른 지역에서는 의대 한 1분 하고 넘어가요. 아니 우선 쾌저를 맞춰서 와야지 그 다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뭐 준비가 되거든요.
다른 지역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되니까 차라리 자연계열 최상위권을 설명회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해볼만 하니까 여기서는. 이거를 지금 어떻게든 활용하시면서 이거를 만약에 서울 쪽 보내고 싶으시면 이거를 안전으로 한두 개를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면은 나머지 4장을 서울로 쓰시면은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내가 6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렇게 깔아버리면 당연히 서울 쪽에 하나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그럼 확률이 더 떨어지겠죠. 왜냐면요, 성적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면접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의대 면접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는데 MMI 같은 경우는 서울대 MMI 같은 경우는 1시간 동안 면접이 치러져요. 12분짜리 방을 5개를 돌아요. 왜 다 틀려요? 지적 수준 떨어지면, 그래서 아까 계속 독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학원 다닌다고 도움이 안 되거든요. 결국 아기 때부터 뭔가 만들어진 애들이거든요. 책들 수준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머니. 애들이 읽는 수준이, 중고등학생들이 읽는 수준이 달라요. 억지로라도 걔네들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걔네들이 결국 대과대 면접 같은 경우는 영어 면접 봐요, 의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거 이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부터 준비가 되면 이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지금 고등학생 설명회나 혹은 중3 설명회나 예비고 설명회면 이렇게까지 말씀 못 드려요. 그냥 열심히 합시다 라고 밖에. 자, 이번엔 과학고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국에 20개 과학고가 있어요. 자, 20개 과학고 중에서 일과학 같은 경우도 상위권에 속하거든요. 진학 실적 괜찮아요. 일과학도. 자, 64명 선발하는데 일반 전형 기준이고요. 보통 이제 그 사배자까지 합쳐서 80명 뽑거든요. 경쟁률 한 3대1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작년만 조금 많이 떨어졌지만 한 3대1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과학고를 가면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내신 따기 되게 힘들거든요. 왜요? 잘하는 애들이 모였고 머릿수도 작아요. 80명이니까. 근데 지금 구조에서 말씀을 드리면 상위권 애들이 여기를 가요. 과학고 가서 상위권 애들이. 중위권? 이 정도까지 가요. 중하위권? 그럼 일반고에서 가는 것보다 훨씬 잘 가는 거잖아요. 일반고에서 탑 치고 막 이렇게 해야지 갈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막 이도저도 아니라 계속해서 그냥 어영부영 끌고 가다가 일반고에 그냥 가서 여기를 목표로 한다? 정말 힘들어요. 왜요? 일반고에서 누구랑 싸워요? 의치 준비한 애들이랑 싸워요. 그럴 바에 우리 아이는 의치를 안 가겠다라고 했었을 땐 차라리 방향을 과학고 쪽으로 틀어주시라는 거예요. 그냥. 그럼 편하게 가잖아요. 그리고 고등학생 자녀가 집이 없으면 얼마나 행복한데요. 알아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준비시켜서 대학까지 보내주는데 왜요? 물론 이제 학원 가고 이런 것들은 좀 있기는 하겠지만 요즘도 과학고는 가긴 가지만 그게 방향이 잡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결정하시는 거예요. 준비를 중2 때까지 꾸준하게 딱 수학과학 준비를 시키시다가 수학이 메인이에요. 수학 준비를 시키시다가 중2 겨울 때 의사 할래? 과학자 할래? 과학자요? 그래? 그럼 과거 준비 한번 해보자. 영재학교 떨어지더라도 대구 과학고 한번 쓰고 떨어질 거예요. 저희 확률은 거의 한 10% 보거든요. 떨어질 거예요. 네, 그러면 일과고는 거의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낮아요? 10%밖에. 그러니까 작년부터 바뀌어서 지금 좀 괜찮아졌는데. 어차피 우선 그 지역. 네, 지역, 네.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복 지원이 금지가 되면서 경쟁률이 대거 떨어지면서 이제 그나마 좀 높아진 건데, 전 장담 못 해요. 영재학교는. 이상한 애가 붙어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도 못 했던 애가 붙어요. 준비가 정말 완벽했던 애가 오히려 떨어진 케이스도 많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애가 덜컥 붙어, 왜? 저희도 몰라요. 본인도 몰라요. 지가 왜 붙었는지. 서류에서 다 검열이 되잖아요. 네? 차 서류에서 서류보다 오히려 걔네들은 영재성 검사. 지필. 네. 근데 지필고사가 지금 방향이 작년부터 바뀌었어요. 그래서 열린 개방형 문제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한 해 기출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정답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그걸 창의성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접근하는지의 여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문제 푸는 기술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 영재학교는 약간 저희가 긍정적 또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생각이 조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를 시켜도 항상 말씀을 드려요. 지금 저희 준비하고 있거든요, 애들. 좋은 경험이다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최소한 과학고는 가니까. 지가 한 번의 경험치가 있으니까 오히려 과학고는 더 편하게 느끼는 케이스가 많더라고요. 그렇게 준비해서 영재학교 덜컥 붙으면 좋은 거고요. 아니어도 과학고는 간다. 그러니까 이 방향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게 훨씬 편한 길이다. 여기를 가기 위해서라면. 그런데 이 정도 준비가 됐으니까 나는 의대도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럼 일반고 가셔야죠. 가서 문제 푸는 기계가 되셔야죠. 자, 그러면 그런 학교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왜 선행학습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거는 대구과학고나 대구 일과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교육과정 편성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배우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거든요. 자, 학교에 입학하잖아요. 1학년 1학기 때 국어 3시간, 영어 3시간. 이거는 공통 과목이니까 똑같이 배워요. 통합사회도 배우고요. 그런데 통합과학을 6시간 동안 진도가 나간대요. 그리고 1학기에 끝내버려요. 자, 주 5일인데 6시간 수업 들었으면 하루에 과학이 2번 들은 날도 있어요. 저는 싫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수학도 6시간 동안 끝나버려요. 공통 수학이. 한 학기 만에 끝납니다. 준비 안 돼 있으면 따라가기도 힘들죠. 그러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통합과학을 6시간 배웠는데 바로 1학년 1학기 때 물투, 화투, 지투, 생투를 2시간씩 진도가 나가요. 과학 수업만, 정보까지 포함해서 과학 수업만 일주일에 16시간 들었어요. 저처럼 문과 성향인 애들은 아예 생각도 말아야 돼요. 과학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매일 과학을 몇 시간씩 하는 거죠. 물리 수업 끝났는데 또 화학이. 오우씨. 거기다 끝났는데 또 수학을 하래요. 그런데 더 문제는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일, 수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과목들이 없어요. 수일, 수위, 미적분 이런 거 안 배워요. 바로 심화수학 들어가요. 심화수학은 수일, 수위, 미적분의 내용들을 다 조합해서 조합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가서 힘든 거죠. 입시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공부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행학습 금지법 때문에 선행 여부를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고 입학해서 애들이 학원을 다니는 거예요. 이 준비가 다 안 끝난 상태에서 과학고를 갔기 때문에. 그럼 이 구조 이해 가시죠? 그럼 선행을 어디까지 해야겠다? 가 대충 보이실 거예요. 대구과학고하고 이제 일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매년 바뀌니까 참고만 하시라고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는 게 좋다고. 근데 꼭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수학과학 수업 비중이 전체 3분의 2 이상이에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요. 물리학 2라고 되어 있는데 교과서가 물리학 2 교과서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물리학 책 보더라고요. 책 자체를. 그런 식이다 보니까 그럼 물2까지 다 끝내야 되느냐? 아니요. 물1 정도만 나가도 가서 해요. 근데 그게 안 돼 있으면 좀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수학 같은 경우는 네. 좀 많이 해놔야지 가서 뭔가 그러니까 지가 알아야지 이것저것 활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입시를 준비할 때는 그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시라.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보시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보여진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과학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다 자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자체도. 그리고 걔네들은 교육과정도 지네 자체 교육과정이에요. 뭐 지금 6차인가 그럴 거예요. 지네 혼자 자체 6차 교육과정 만들어가지고 막 해요. 자, 그 다음. 자, 그럼 준비를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아는 것이 많을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행이랑 같은 뜻인데 조금 더 폭넓게 들어가시는 게 좋다. 자, 이제 과학고 면접 기출문제거든요. 근데 과학고도요, 이제 바뀌어서 올해부터 작년 기출문제가 다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가 될 거예요. 8월쯤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다 공지할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서울과학고 쪽, 이제 한성과학고 쪽 문제였었는데 서울 지역 과학고는 공통 문제라서 되게 유명한 문제라서 넣어놨어요. 어린 왕자 눈높이를 지면에서 1m로 봤었을 때
그 소행성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고 그 과정을 설명하래요. 오히려 이건 지금 집에 가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애기들이 더 접근할 수도 있어요. 되게 독특하고 기발하게. 그런데 이런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알수록 접근하기 편하겠죠. 지금 그걸 설명드리고 싶어서 지금 자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보여드렸더니 아 그럼 의치를 가야겠다 하시더라고요. 의대도 역시 면접 문제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학교 의대 면접은 두 가지 방향입니다. 구술고사, 수학과학을 물어보는 구술고사 형태가 있고요. MMI 형태로 상황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둘 다 힘들어요. 그리고 둘 다 학원 다닌다고 안 돼요. 그래서 저학년 때부터 준비를 시키셔야 된다라는 건데 저학년 때부터 준비는 뭐죠? 많이 알수록 유리하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근데 중학교 때까지는 이렇게 채워 넣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중2, 중3 때부터는 죄송한데 잘 안 돼요. 억지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중1 이하 설명에는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지금 중2, 3보다. 아직은 그래도 뭔가 좀 보이시니까 더 알려드리는 거고요. 자, 지금 현재 대구 지역은 올해부터 지금 자유학기제로 다시 전환되게 되면서 1학년 2학기 때 지필고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한번 치고요. 2학기 때 치지 않는데 지필고사를 안 치는 이때 뭘 하면 좋을까요? 최대한 땡기셔야죠. 최대한. 이때 한번 1학년 1학기 때 시험 쳐보고 나면 첫 번째 시험이잖아요. 그럼 애 상태가 나올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다 잘해 보이잖아요. 첫 번째 딱 시험 쳐보고 나서 애 상태가 나오면은 만약에 이 친구가 좀 잘 버텼다. 그럼 이때 최대한 많이 땡기세요. 시험 안 치니까. 조금 부족함이 보인다. 그럼 부족한 부분 이때 채워 넣으시고 또 땡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 텀이 있다는 거, 이게 다행이거든요. 그러면 입학 전까지는 최대한 이것저것 막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교육을 시키시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많이 땡기셔 놓고 이때는 학교 내신 한번 내가 준비해보자. 하고 나서 애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때. 실망하실 수도 있고 만족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 또 방향을 결정하시는 거죠. 1학기 딱 마치고 나서 여름방학 때부터 그 다음에 겨울까지. 얘를 최대한 이때 당겨야겠다. 혹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놓고 차근차근 나가야겠다. 이런 방향이 잡히는 거예요. 그거는 저보다 원장님하고 상의하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 영재학교를 생각하신다. 전 과목 점수를 관리하세요. 과학고를 준비하신다. 수학과학이 A면 돼요. 그 차이 되게 크죠. 수학과학이 A만 받으면 되는 것과 점수까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추가로 중학교 시기에는 성적, 당장의 성적은 그냥 A를 맞추시는 거예요. 우선 목표가. 그리고 습관을 더 들이는 방향. 그래야지 걔가 고등학교 가서 살아남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최대한 독서에 많이 투자를 해주세요. 왜요? 중학교 때 읽어놓은 거 고등학교 때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중학교 때 학생부에 올려놔도요. 고등학교 때 또 써먹을 수 있어요. 좀 챙겨두시면 나중에 시간을 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직 중1 이하의 친구들이니까 여기에 포인트를 두자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많게끔 도와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인 것 같고요. 설명하는 것은 지금 당장 어떻게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것도 욕심이 나시잖아요. 혹시 동생이 있으시면 동생한테 설명하라고 하세요. 동생이 없으면 강아지도 괜찮아요. 혹은 인형도 괜찮아요. 그럼 이 말의 포인트는 아실 거예요. 부모님한테 설명을 할 거면 부모님이 인내심이 많으셔야 돼요. 지적을 하시면 안 돼요.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고치지 말고. 지가 틀린 걸 알 때까지 그냥 버티셔야 돼요. 근데 부모님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동생이나 강아지한테 설명하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 다른 교육법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설명 쪽에 대해서는 나중에 생각하시더라도 우선 인풋, 알고 있는 것을 더 많이 채울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아까 수학과학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재미가 있어야겠죠. 근데 재미의 포인트는 뭐예요? 지가 잘하면 재밌어요. 애기일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부모님의 영향이 미쳐지는 지금 이 시기라면은 많이 땡겨 놓으세요. 지가 남들한테 좀 잘해 보이잖아요. 그럼 더 재밌어 해요. 애들 관종이잖아요. 조금만 더 채워주시면 이게 돼요. 재미를 느끼게끔 해주는 것까지가 힘들거든요. 재미있으면 말리셔야 될 거예요. 그런 상상해 보셨어요? 이제 문제 그만 풀고 좀 자라. 공부 좀 그만하면 안 되겠니? 뭐 이런 거. 재미있으니까. 게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애들이 모든 게임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가 잘하는 것만 해요. 못하면 재미없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마지막 정리를 해드릴 내용은 이거거든요. 저는 습관 쪽에서 매일 학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나 저학년일수록. 우선 빨간 날도 공부를 하라고 하세요. 빨간 날 쉬는 아이들은 공부가 일인 거예요. 근데 공부가 습관이 돼야지, 생활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이 아니라 하루에 한 30분 정도, 뭐 수학 10문제, 독서 2장, 최소 분량도 괜찮아요. 밥 먹는 것처럼 그냥 매일 할 수 있는 최소 분량의 습관을 들여주시는데, 고비는 항상 명절과 휴가예요. 이것까지 해내면 습관 잡힌 거예요. 근데 작심삼일도 반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반복시켜주세요. 습관 들이는 거. 두 번째, 셋 다 하면 좋겠지만은 하나만 하라면 오다위요. 그리고 포인트는 뭐죠? 글씨 쓰는 연습. 자, 뭐 표정과 태도는 이제 알아서 잘. 그 다음, 제가 공식적으로는 수학, 과학, 독서 이렇게 해놨지만 저는 수학이요. 저는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전체 공부량의 80%는 수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오히려 저한테 감사하실걸요. 나머지 시간은 독서 쪽으로 가시더라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지금 현행 구조상 수학이 갑이에요. 문과에서도 수학 잘하잖아요. 대학이 달라져요. 요즘 문과애들 되게 불쌍해요. 지가 수학 못해서 문과 가는 애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렇게 문과 갔는데 수학 잘하래요. 수학 잘할 거였으면 내가 이과 갔지 뭐하러 문과 갔냐, 뭐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방향 이쪽으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 이것도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5학년인가 6학년이 마지막이죠. 교과서, 교육과정에 있어요. 사전 찾는, 국어 사전 찾는 거. 5학년인가 6학년이 마지막이에요. 그럼 더 이상 안 나와요. 제발 하루에 5개씩만 찾으라고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시켜보세요. 한글 자음 모음 써보라고 해보세요. 의외로 못 쓰는 애들 많습니다. 자음은 써요. 가나다라 마바사 이건 써요. 아야어여에서 막힐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요, 우리 세대는 사전 찾는 게 다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외우기 싫어도 그게 자연스럽게 외워진 거예요. 아야어여 어여우 이게. 얘네들은 사전을 안 찾는 애들이잖아요. 그게 별도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5개씩만 찾으라고 하시면 한 1년 뒤에 역시나 저한테 되게 감사하실걸요.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준비시켜 나가시면은 정말 많이 도움 되실 거고요. 그 입시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결국 대학은 우수한 애들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수하게 지금 만드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이공계 특성화대학이든 의학계열이든 자연계열 초상위권을 희망하신다면 결국 수학, 과학 싸움이 되는 거고요. 초등, 중등 시기에는 어떻게든 습관 들이는 방향. 지금 당장의 성적이 너무 크게 좌지우지되지 막 연연하시면 안 돼요. 습관 쪽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의 그릇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이건 어휘력인 것 같아요. 그 다음 독서의 힘, 네, 그리고 고입 결정은 중2 겨울 때. 간단히 의사야 과학자야 이것만 결정해 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준비시켜 나가시면은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그래도 열심히 저 떠들었거든요. 무려 다른 타임보다 좀 6분 더 한 것 같아요. 네.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 앞에 있으니까 네, 이따가 또 물어보시면 되겠고, 앞으로도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시면 네, 그래도 하루 안에 답장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